어느 회사 직원들의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은 모평균 M, 표준편차 10, 모평균 M, 표준편차 10인 정규분포를 따르죠. 이 회사 직원 중 N명, 표본에 크게 안 나와 있네요.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답니다.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뜻이잖아요. 모평균을 통해서 신뢰 구간을 정리하는 관계식은 모평균은 이 범위 안에 있죠.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작거 나왔다.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여기서 이제 이 k가 의미하는 바는 확률값을 조사했을 때, 이게 표준화 시켰을 때죠. 표준화 변수 값을 말하는 겁니다. 표준화된 변수 z가 이 k2일 확률값을 조사해보면 100분의 알파라고 표현되고, 그렇죠? 이 알파가 신뢰도가 되죠. 몇 퍼센트 신뢰 구간의 신뢰도를 나타낸다라는 그 신뢰도가 됩니다. 알파가. 여기는 k 자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n은 당연히 표본의 크기가 될 테고, 여기는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 혹은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 뭐 같은 값이니까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 맞게 우리가 식을 정리해 보면 x바 마이너스 k, k는 여기 있는 값이죠. 그렇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0보다 커나왔고 m이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값이 저기 있는 45.92라는 거죠. 루트 n분의 루트 11을 썼네요. 네. 루트 n분의 여기는 이 값이 38.08이라는 뜻이니까 n의 값을 구하려면 이 x바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범위에서 왼쪽에 있는 이 범위를 한번 이렇게 빼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쪽에서 이쪽을 빼게 되면 x바가 서로 지워지고 이게 2배가 되니까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 이 값이 여기를 뺀 값과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빼게 되면 45.92 마이너스 38.08 3.84 이렇게 되나? 7.84 네, 요걸 정리하시면 n이 자꾸 10 쓴다. 요걸 정리하시면 n 값이 나오겠죠. 간단한 그냥 방정식이니까 풀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고 1501번 문제가 많아서 글씨가 좀 안 보이면 책을 좀 보도록 하시고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1개월 자율학습 시간 이용 시간이 평균 M 표준편차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이 고등학생 25명을 이미 추출하여 1개월 자율학습 시간 이용 시간을 조사한 평균이 x1바일 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죠? 그럼 이거부터 먼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얘를 정리해야 되니까 x1바 마이너스 신뢰도 95%에 95를 찾으면 여기 있습니다. 가끔 근데 여기가 무조건 1.96이 아니고 가끔 근사치로 2가 나온다거나 2.58이 아니고 뭐 3이 나온다고 이렇게 숫자 바뀌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막 쓰시면 안 되시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25니까 5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 5 m 다음에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5분의 5 이렇게 되네요. 됐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x1바 플러스 1.96이 80 플러스 a가 되고 x1바 마이너스 1.96이 80 마이너스 a가 될 테니까 위식과 아래식을 일단 더해보면 2x1바가 되고 그 값은 160 따라서 x1바는 80 x1바 이제 8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a 값은 1.9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x1바와 그 다음에 a 값을 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한 값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 그대로 x1바와 a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16분의 15 곱하기 80 마이너스 7분의 5 곱하기 1.96 m 16분의 15 곱하기 80 플러스 7분의 5 곱하기 1.96 이렇게. 근데 이게 다시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이만큼을 읽어보시면 다시 조건이 나와있죠. 표본의 크기는 n이고 x2 반은 신뢰도 95%랍니다. 그럼 신뢰도 95%니까 x2 써야 되겠죠? x2 마이너스 신뢰도 95%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위에 있는 것과 똑같겠죠? 같은 고등학교에서 뽑아낸 거니까 시그마 5 이게 m 그 다음에 x2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 결국은 이 값이 얘랑 같아야 되는 거고 이 값은 얘랑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x2와 n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 이건 너무 n 값이 너무 쉽지 않을까요? 어차피 여기가 요 뒤에 잘 보시면 요 뒷부분과 이 뒷부분이 거의 똑같죠? 약분시키시면 됩니다. 여기는 5랑 여기는 5는 이게 약분해서 지운도 치고 1.96 똑같을 테니까 따라서 루트 n이 7이 되려면 n값은 49. 그래서 n값은 뭐 계산 안 해봐도 대충 나올 것 같고 그럼 결국은 얘를 계산한 게 x2라는 뜻이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16 곱하기 15 이거 약분하면 5가 되나요? 75. 그래서 x2 반은 75. 이렇게 값이 원래는 연립해야 되는데 숫자가 너무 쉽게 나와서 잘 지우시면 금방금방 계산되시는 것 같아요. 1502번 어느 마을에 수확하는 수박의 무게는 평균 M, 평균 M, 표준 편차 1.4 그리고 45개 이미 치출, 이게 N값이 49개라는 뜻이고 수확 무게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이 K값이 여기 밑에 써 있습니다. 1.96이라고 이렇게 된다네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냥 식 쓰면 될 것 같은데 M의 값은 X바 네. 표본 평균은 그냥 X바라고 할게요. 여기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7분의 시그마 1.4 요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7분의 1.4 얘가 이거니까 여기서 x바가 나오겠죠? 그럼 x바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시 이제 a값이 나오겠네요. 됐지? 간단한 그냥 계산인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316페이지를 봅시다. 1511번 표준 표자 시그마가 알려진 정규분포를 따르는 크기가 n, 신뢰도 95% 다음과 같죠. 역시는 이제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뜻인 것 같고 여기 맞춰서 한번 신뢰 구간 써보면 표본에 지금 표본 평균을 그냥 x바로 두고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모평균에 대한 신뢰구의 95% 신뢰 구간이죠. x바 마이너스 95%네 1.96가 써져 있네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렇습니다.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데 여기까지 일단 쓸게요. 계산 좀 이따 하고 필요한 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같은 표본이래요. 표본이 같다는 거죠. 얻은 모평균의 신뢰도에 대한 99% 신뢰 구간이 속하는 자연수의 개수. 그러니까 신뢰 구간에 포함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뜻이에요. 이번에 근데 99%야. 같은 표본이고. 그럼 같은 표본이니까 x바 마이너스 2.56,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걸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물어봤죠. 근데 위에서 보면 말한 대로 여기는 이 값이 139.6과 같고 여기는 이 값이 100.4와 같아요. 그럼 이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게 되면 n분의 시그마가 나올 테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올 테고 오른쪽 식에서 왼쪽 식을 더하게 되면 이제 x바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리 계산이 지저분해서 정리해봤는데 x바는 240이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계산하면 10 이렇게 나와요. 이걸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 자리에 x바 대신에 240을 집어넣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집어넣으면 이걸 계산한 결과가 95 이상 m값이 145 이하. 따라서 애매한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145에서 95를 뺀 다음에 다시 1을 더하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쪽 단원이 대부분 다 계산이 좀 지저분해서 그랬지 내용은 크게 별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계산이 지저분하다는 걸 우리가 너무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상 여러분 시험 보게 되면 제일 문제가 사실은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문제를 끌어내는 과정도 중요하긴 한데 끌어내고 난 다음에 대부분 학생들이 시험 문제 보면 오답 중에 거의 한 7, 80% 전부 다 계산을 틀립니다. 아니면 계산을 하다가 계산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틀려서. 근데 보기 보니까 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시간이 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 왜 안 나오지? 다시 계산. 아니면 건너뛰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건너뛰면 나중에 풀 시간이 없거나 다시 계산하다 보면 그 문제 때문에 뒤에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계산기를 두고 뭐 외국에 있는 애들처럼 계산기 두고 뭐 두드려가면서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계산을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밖에 없어. 근데 그거는 반복 숙달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런 문제 자주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주 풀어봐서 계산법을 좀 빨리빨리 비슷한 형태들 처리를 하는 방법, 소수 계산 이런 것들도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지저분한 문제가 아니면 소수 계산도 일정 이상의 배수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배수 처리하는 것도 빨리빨리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고 눈치껏, 요령껏 적당히 이런 숫자 나오지 않을까? 라고 빨리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학습량이 많이 쌓인 애들은 요령이 생겨. 많이 했기 때문에 적당히 숫자 보고 밑에 있는 보기 보고 오른쪽 표를 보니까 요 정도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적당히 짜맞추는 거예요. 요 정도 숫자 크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요 다음 숫자? 요 정도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연습이 잘 안 되는 애들은 그런 요령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다 푸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험 끝난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뭐 내 문제를 못 풀었어요. 이런 소리 나오는 겁니다. 시간이 극악으로 부족합니다. 이번 시험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1512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사실 뭐 선생님 이렇게 잔소리 몇 마디 한다고 갑자기 뭐 풀이 속도나 문제 풀이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내 말 무시했다가 학습량 그냥 대충 여기 있는 문제 좀 끼적끼적 선생님 그냥 풀어주는 대로 그냥 따라서 풀고 모르면 그냥 간단하게 뭐 질문하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떠넘기고 교과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교과서 테스트 볼 텐데 교과서만 한두 번 풀어보고 나서 시험 보면 너네 100% 장담하는데 너 시간 안에 다 못 푼다. 꼼꼼하게 파악해야 돼. 계산 틀리는 것도 계산 중요해. 계산력을 요구하는 문제에서 계산을 틀리는 거는 실력이 부족한 거야. 그럼 어디서 내가 계산이 잘 안 막히고 있는지, 계산이 잘 안 되는지 그런 걸 모아서 영역에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그런 계산 틀린 것들 잘 모아놔. 이번 파트는. 모아두면 비싼 계산을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계산법, 이 규칙성을 보면서 나름대로 비싼 계산을 틀린다면 그 틀리는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시험장 가서도 그나마라도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막 신경 쓸 텐데 이런 좀 귀찮지만 자기 개인적인 공부를 신경 쓸 겨를이 없는 학생들은 100%야. 무조건 시간 안에 다 못 풀어. 그게 몇 문제가 됐든 간에 시간 안에 못 풀어. 근데 니네 시험 봐서 알겠지만 시간 안에 못 푼다는 얘기는 네가 만약 두 문제를 시간 안에 못 풀었어? 과연 두 문제만 문제일까? 아니잖아. 두 문제는 진짜 시간 없어서 손을 못 댄 거고 그 두 문제 전에 있는 다시 두세 문제
그러니까 문항수로 봤을 때만 22문제 나왔다 치자. 그럼 21번, 22번은 그냥 문항수로 봤을 때 21번, 22번은 못 푼 거야. 그럼 걔네 둘만 문제냐고? 걔네 둘만 문제가 아니잖아. 20번, 19번, 18번 요쪽에서는 제정신이 아닌 거야. 몇 번 안 나가니까 뻔히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푸는데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에서 제정신이 아니면 당연히 답은 다 틀려. 다른 데서는 그냥 얻어 걸리는 것도 있는데 통계는 시간 부족하잖아? 그냥 다 틀린다고 봐야 돼. 계산이 안 떨어져 잘. 복잡한 소수 계산해야 돼. 루트 있지? 좌우 대칭 관계를 뭐 부등식 풀어야 되지? 안 쉬워요. 이거 아마 시험 끝나고 나 두 문제 못 풀었어요 하면 너도 알겠지만 두 문제 못 풀면 한 다섯 문제는 그냥 망친 거야. 그냥 다섯 문제는 그냥 틀렸다고 봐야 돼. 그 네 점수는 뭐 60 몇 점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점수 갖고 또 그럴 수는 없잖아. 부탁하는데 제발 부탁하는데 학습량을 채워서 학습량을 채우고 무턱대고 많이 푼다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학습량을 채우라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거기 안에서 자꾸 틀리는 계산법 혹은 그냥 자꾸 하면서도 자꾸 손이 빠르게 안 움직이는 그런 문제 유형들 빨리 파가셔서 그거를 좀 꼼꼼하게 스스로 정리하시고 혹여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런 유형은 제가 틀리는 거 시간이 끌리는데 이런 유형 좀 몇 개 좀 더 뽑아주세요 그러면 뽑아드릴 테니까 뽑아주는 거 어렵지 않아. 문제는 학원 컴퓨터에 수천 문제가 지금 저장돼 있어. 네가 원하기만 하면 그런 유형 문제 계속 뽑아줄 테니까 네가 스스로 유형 분석해서 내가 이런 유형이 좀 약하다 싶으면 먼저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도 좀 하고 좀 그러라고. 그냥 언제까지 그냥 선생님 뽑아주는 데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1512번 문제. 어느 지역 주민들의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은 평균 M. 쭉 읽어보시면 또 비슷한 패턴이죠. 평균 나오고 표준 편차 나오고 표본의 크기가 나오고 표본 평균이 75라고 해서 이거는 또 X바 값이 나와 있네요. 신뢰도 95% 밑에 있는 보기로 보니까 1.96으로 계산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 값을 통해서 비슷한 문제라 선생님 시간을 줄이려고 이걸 통해서 아까 우리가 계속 연습했었던 모평균에 관련 관계식 있죠. 이걸 계산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숫자들을 통해서 계산하시면 이게 A 값, 이게 B 값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죠. 네, 그걸 구하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 지역 주민 중 16명 위랑 이 16명을 다시 이미 추출하여 구한 하루 여가 활동 시간에 표본 평균이 70, 아까 위에는 75였는데 이번엔 77이에요. 근데 표본의 크기는 위나 아래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16명을 뽑아냈고 표본 평균이 좀 달라진 거죠. 얘를 만약에 x1 바로 본다면 얘는 x2 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뢰도 99%면 95%일 때는 1.96을 썼어야 되는데 99%니까 2.58을 집어넣고 계산하시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 값을 뺀 값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D-B네요. 여기 있는 값에서 이걸 이제 계산하다 보면 다시 C 이상 D 이하가 나올 텐데 여기 있는 값에서 여기 있는 값 밑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3.86 나온다는 거니까 간단하게 아마 아주 간단할 겁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숫자 좀 지저분해서 별건 없어요. 네. 1513번 문제. 자, 모표준 편차 나와 있고 또 모평균 M, 그 다음 표본의 크기가 4, 표본 평균이 X1바, 신뢰도 99%, 이것도 어느 정도 그걸로 이제 메꿔 넣는 거겠죠? X1 마이너스 신뢰도 99%니까 여기 신뢰도 99%가 3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2.58이 아니고 3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그럼 3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4니까 2분의 시그마 이렇게. 그다음에 m x1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시그마. 자, 여기가 a 값일 테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가 b 값일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그 다음 이제 표본의 크기가 이번에는 n입니다. 아까는 표본의 크기가 4였는데 이번에는 n이라고 안 나와 있죠. 표본 평균이 x2바인 표본을 이용하여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거죠. 이제는 x2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2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값이 c고 이 값이 d인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정리해야겠죠? b-a 값 이렇게 뺀 값이에요. 그럼 b-a를 계산해 보면 여기서 이를 빼는 거니까 x1, x1은 없어질 테고 이걸 빼게 되면 2배가 되니까 3시그마가 남죠. 이렇게 남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빼보는 겁니다. d-c 값 얘랑 얘랑 지워지고 이게 2배가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근데 이 값의 3배니까 이 값의 3배를 하게 되면 이 값의 3배가 얘랑 같다고 돼 있으니까 3시그마의 값은 3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시그마 약분되고 여기 3 약분되니까 루트 n분의 4가 1이 된 거니까 따라서 n 값은 16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안 해드리려다 하다 보니까 또 계속 계산하게 됐는데 보신 바와 같이 별거 없어요. 계산만 잘 신경 쓰시면 내용은 크게 별거 없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부등식 연산법 이런 것들 물어보고 있으니까 1514번 문제 정규분포를 따르고 표준표제가 2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죠. 그 평균이 20이랍니다. 그러니까 x바가 20이라는 얘기죠. 뽑아낸 거에 평균을 구한 거니까 x바가 20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고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99% 신뢰 구간이 각각 같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해보라는 얘기죠. 신뢰도 95%짜리 계산하세요. 그러면 20, x바가 20이었습니다. 20 마이너스 95% 찾아야 되죠? 여기 있어요. 95%입니다. 2 곱하기 루트 n분의 여기 있죠? 표본의 크기가 4라고 되어 있으니까 2분의 시그마 2 그게 m 다시 20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2 그럼 이 값이 지금 책에서는 a인 거고 이 값이 b인 거겠죠. 그래서 a 값은 19 b 값은 21 네, 이렇게 될 테고요. 그럼 b-a 값이 4이냐? 4요? 이게 왜 19야? 18이잖아? 이건 22고 빼면 4이죠? 네. 22에서 18을 빼면 이제 4가 될 것이고 이것도 뭐 두 번째는 99%를 계산하겠죠. 참 안 풀어주려니 그냥 건너뛰는 것 같고 풀어주려니 참 똑같은 건 계속 계산하고 있고 20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2 m 20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2 그러니까 이걸 약분하게 되면 얘는 17 m 값은 23 이 값이 c 값이죠. c 값이 17 d 값은 23 요 식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이걸 빼게 되면 아까 4였고 우변은 3분의 2 곱하기 d-c 빼면 6 나오네요. 네, 서로 같죠. 이건 맞는 답이고 디귿 m에 대한 신뢰도 95%, 99%의 두 신뢰 구간에 모평균 m이 반드시 포함돼? 반드시 포함되면 100%였겠지. 신뢰도 95%는 95%를 믿을 수 있는 거야. 5%를 못 믿는다는 뜻이라고. 반드시는 틀린 거죠. 네. 기억 니은이 정답이다. 1515번 문제. 이거 토크가 많구나. 자, 모평균 n, 표준 편차 시그마, 그 다음에 표 크기 n. p, x바가 n 플러스 3 이하일 확률이 0.933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얘는 아예 표준화도 안 돼 있잖아. 당연히 표준화를 시키는 게 급선무겠죠. 표준화 안 된 걸 어떻게 밑에 있는 문제를 풉니까? 보기가 전부 다 표준화로 돼 있는데. 그럼 표준화 시킵시다. p, z로 표준화하고 m 플러스 3 빼기 평균 m, 표준 편차 시그마.
자, 이걸 계산한 게 0.933이에요. 그럼 얘랑 지워지고 PZ가 시그마 분의 3 이하일 확률 값이 0.933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이 값은 0.5 플러스 0.433이겠지? 정규분포 곡선 그리고 가운데 0 있고 왼쪽에 0.5를 포함해야 되고 오른쪽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0.4332까지 가야 돼요. 그럼 이 값의 위치인데 이 값의 위치를 보니까 여기 있네. 0.433이가. 이 값이 1.5란 뜻인데 실제로 1.5는 시그마 분의 3과 같아야 된다. 따라서 시그마는 2가 된다. 저는 이제 시그마 값을 구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모집단 크기가 n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구한 표본가 36, 표본 평균이 36, 신뢰도 95% 계산합시다. 표본 평균 36 마이너스 95% 신뢰 구간은 1.5로 계산한 게 어디 있어요? 95%니까 이거 1.96을 계산해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아까 시그마 구했죠? 2 m 36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 b-a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는 뜻이죠. 여기서기로 뺀 값이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빼면 되는 거니까 빼면 36은 지워지고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 됐습니까? 네, 되셨죠? 뭐 찾아야 되는데 남은 거는 이 뭐야 에이 x바인데 이게 x바잖아요. 미안합니다. 글씨를 잘못 x인 줄 알고 x바니까 이게 시그마가 아니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x면 시그마인데 x바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야 되겠죠. 친구들 우리가 그럼 구한 게 시그마를 구한 게 아니고 뭘 구한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구한 겁니다. 지금 여기가 좀 잘못돼야 되겠죠. 여기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도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도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도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문제 b-a 값은 이걸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2니까 요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1516번 문제. 글씨가 선생님 여기 패드라도 좀 더 글씨가 너무 이게 판에 너무 많이 글씨를 차지해서 씩 쓸 공간이 없어서 식을 좀 작게 쓰니까 글씨가 좀 잘 안 보여요. 어느 과일 가게 판매하는 복숭아의 무게는 모평균 m, 표준 편차 시그마,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36, 표본 평균은 x바, 신뢰도 99%를 계산한 거니까 x바 마이너스 99% 뭐로 계산되어 있죠? 2.58로 계산돼 여기 있어요. 네, 99%.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36분의 시그마 이렇게 m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6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네요. 시그마는 6.5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뭐란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C란 얘기죠. C. 그래서 따라서 C는 이게 약분하면 얼마니? 0.43 시그마. C는 0.43 시그마랑 같다. 여기서 인 거고 그 다음 이 과일 가게에서 판매하는 복숭아 중 이미 추출한 64개의 무게 평균이 X바죠? 뽑아낸 64개에 대한 무게 평균값 X바가 M 플러스 2분의 1C 이상일 확률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또 다시 표준화 표자죠? Z M 플러스 2분의 1C 2분의 1C 마이너스 평균 M 표준 편차 루트 64분의 8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얘랑 지워주고 PZ 2 시그마분의 얘랑 약분하면 1 남고 얘가 4가 남을 테니까 시그마분의 4C 이렇게 되겠죠.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C값이 얘랑 같으니까 C값 대신에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럼 PZ는 4 곱하기 시그마는 약분될 거고 0.43 요거 요 확률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대략 계산해보면 PZ가 계산하면 1.72 네. 1.72 이상일 확률값을 구하는 건데 1.72가 여기 있네요. 1.72 이상이니까 여기를 구하는 거죠. 따라서 0.5 마이너스 여기 확률값이 여기 있죠. 0.4573 네,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나옵니다. 1517번 문제. 어느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의 주행거리는 택시의 주행거리를 그냥 X로 보겠죠. 모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르죠. 근데 이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 중 16대 이게 N값일 거예요. 표본 평균이 X바 신뢰도 95% 그럼 신뢰도 95%니까 X바 마이너스 1.96 그 밑에 써 있습니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16분의 4분의 시그마 이게 m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이것도 여기가 이제 C값이겠죠? 또 마찬가지로 이게 C값 그럼 약분하면 C값은 0.49 C 네 이렇게 되겠네요. 시그마 네, 0.49 시그마 이렇게 될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 중 임의로 한 대를 선택할 때 택시 연간 주행거리가 M 플러스 2R일 확률값이니까 이제 식 써야 되죠. 확률값 근데 이건 조심해야 되겠다. 잘 봐야 돼.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표본평균 X가 M 플러스 2R일 확률값 이러면 틀린다. 이 나라의 작년에 운행된 택시 중 임의로 한 대라는 뜻은 아까 뽑아낸 16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작년에 운행된 택시를 말하는 거니까 이건 X가 되는 거야. PX가 M 플러스 2R일 확률값을 구하는 거야. 표본이 아니야. 그러니까 특정 대수를 뽑아내고 나서 거기에 대한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고 작년에 있던 택시 여기 X에 대한 설명이라는 뜻이야. 그 X가 M 플러스 2R일 확률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표준 알아야 되겠죠? M 플러스 빼기 평균 M 표준 편차는 그냥 시그마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아니면 그냥 시그마입니다. 아니면 그냥 한 대니까 루트 1분의 이렇게 보셔도 크게 상관없고요. 한 대를 뽑아낸 거니까. 그럼 얘랑 지워지고 P, Z가 시그마 분의 C인데 C가 0.49 시그마였죠. 따라서 확률값은 0.49 이하일 확률값 여기 있네요. 그래서 그림 그리셔서 0.49 이하일 확률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그림 그릴 필요도 없겠죠? 0.49, 0에서부터 0.49가 0.1879니까 이하일 확률값이면 0.5를 여기다 덧셈하면 되는 거니까 0.6879가 정답이 되겠네요. (1518) 정규분포 n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7인 표본과 크기가 10인 표본의 평균을 각각 XA바, XB바라고 불렀죠. 근데 XA와 XB는 둘 다 신뢰도 95%를 추정한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을 각각 이렇게 썼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시오. 분산, 그러니까 XA와 XB 중에 누가 분산이 더 큽니까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것만 봐도 알 것 같은데? NA는 7, NB는 10이잖아. 한 번만 더 씁시다. X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됐니? 문제에서 보면 뭐가 지금은 표본의 크기가 이 N값이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잖아?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본의 크기 값이 커지면 분모값이 커지니까 분수는 작아지지? 그럼 뒤에 적게 빼고 적게 더하니까 구간이 그죠? 구간이 작겠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 직접 계산을 그냥 숫자가 나와니까 숫자를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 표준 편차도 나와 있네요. 여기 그냥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분산이 크다는 뜻은 표준 편차가 크다는 뜻이잖아. 근데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걸 계산하지. 근데 xa 바에 대한 표준 편차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루트 n분의 루트 7분의 시그마 2 이걸 계산할 테고 시그마 x b 바를 계산하시면 루트 10분의 2 이걸 계산하겠지. 누가 더 크니? 분모가 크면 더 작고 분모가 작으면 더 큰 거니까 왼쪽이 크겠죠. 됐니? 그럼 표준 편차가 크다는 뜻은 분산이 크다는 뜻이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니은은 이거 왜 이래? 시계? 이거 오타인 것 같죠? 이게 원래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앞쪽에 가로가 잘못 쳐지는 바람에 오타가 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오타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계산해야 되나? 이거 오타라고 써놓으세요. 오타입니다. 그럼 니은은 다시 이걸 계산해야 돼? 확률값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험장에서 계산하고 있으면 시간을 다 뺏기는 거야. 이걸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고 위에서 한 것처럼 내용을 파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x바에 대한 분산이 xb바에 대한 분산보다 크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표준 편차가 크다는 뜻이지. 안 그래요? 그럼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 값이 커진다는 뜻이야. 이 값이 커진다는 뜻이라고. 이 값이 커지면 많이 더하고 많이 빼겠지. 많이 더하고 많이 뺀다는 얘기는 구간이 넓어진다는 얘기니까 확률값이 커진다는 뜻이지.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맞니? 잠깐만. 시그마 값 말을 잘못했죠? n값은 그대로고 잠깐 지웠다 합시다. 너무 지저분해져서. 이렇게 된 거고 하나는 MA 이렇게 된 거고 나머지 하나는 루트 10분의 2 MB 이렇게 된 거겠죠? 근데 말한 대로 이쪽에 확률값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확률값, 이렇게 되는 확률값. 근데 표준 편차 아까 위에서 보면 분산값이 나왔으니까 분산이 이쪽이 더 크다고 그랬죠? 그럼 분산값이 커지면 분산의 위치가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요 시그마 값을 말하죠. 요 시그마 값.
뭐야? 어디 갔어? 어? 어디 간 거야? 자, 생각해 보시면 여기 좀 숫자를 집어넣으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원식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됐니? 잠깐만요. 이것도 오타야? 잠깐만. 자, 이 부분 부동 맞습니다. 선생님이 체크를 잘못한 거니까요. 일단 식이 오타는 맞고 이거는 오타가 맞는데 이렇게 돼 있고 n 플러스 2. 자, 얘를 비교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드리면 p 이거 표준화 시키겠죠? 그럼 n 플러스 2 마이너스 m을 xa에 대한 아까 표준 편차값이 루트 n분의 루트 7분의 시그마 2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p xb 반은 n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p 표준화 n 플러스 2 마이너스 m 여기만 틀립니다. 루트 10분의 2 이렇게. 그럼 윗거는 mm 지워지고 윗거로 정리해보면 pz가 루트 7분의 내양이면 외양 구해서 해보면 이 2는 약분되고 루트 7이 남죠. 이렇게. 얘는 루트 10이 남고요. 따라서 루트 10 이하일 확률값이 루트 7 이하의 확률값보다 당연히 크겠죠. 이게 Z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루트 10은 여기 있고 루트 7은 여기 있을 테니까 이 확률값이 이 확률값보다 더 크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답이에요. 선생님 체크를 잘못해서 틀렸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맞는 답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요. 그냥 식으로 보세요. 괜히 쓸데없이 다른 첨언을 붙이면 오히려 더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식으로 보시고 D-C가 B-A보다 크다. D-C면 여기서 기를 뺀 거죠. B-A면 여기서 기를 뺀 거고. 됐니? 근데 본 것처럼 루트 10일 때 여기 XB일 때가 확률값이 더 컸잖아. 확률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이쪽 범위가 이쪽 범위보다 더 크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뺀 값이 당연히 이렇게 뺀 값보다는 아니겠죠? 또 다시 계산해야 되겠네. 이렇게 뺀 값과 지금 이렇게 뺀 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신뢰도 95% 1.96 곱하기 루트 7분의 2 요게 m 값이고 이렇게 여기가 a 값이고 얘가 b 값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 값에 여기만 좀 틀린 것 루트 10분의 2 얘가 c 값이고 얘가 d 값이죠. 이 값이 이 값보다 크잖아. 똑같은 값인데 분모는 얘는 루트 7이고 얘는 루트 10이니까 이쪽이 더 큰 값이죠. 그럼 B에서 A를 뺀 값이 C에서 D를 뺀 것보다 크다. 이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게 크고 이게 작으니까. 이해합니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마이너스 1 이상 m이 1 이하.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이게 더 얘를 2라고 치고 이게 더 작고 이가 더 큰 값이니까 밑에 있는 건 뭐 느낌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 뺀 값보다 여기서 여기 뺀 값이 여기서 여기 뺀 값보다 더 크다는 당연한 말이겠죠. 수치 보기 힘들면 그냥 범위를 좀 넓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 범위가 더 넓다. 이쪽 범위가 더 좁다. 뭐 이런 느낌이고. 일일이 쓰기 귀찮으면 기획 같은 경우 일일이 쓰기 귀찮은 건 뭐 하시면 돼요? B에서 A 여기서 D에서 C를 빼라는 얘기는 여기에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뜻이고 B에서 A를 구하는 것도 결론은 실내 구간의 길이를 계산하라는 얘기지. 두 실내 구간의 길이 값을 비교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1.96,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10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7분의 2 이렇게 되겠지. 누가 더 큰가요? 이쪽이 더 크잖아요. 딱 봐도. 똑같은 숫자, 똑같은 숫자, 똑같은 숫자. 그럼 루트 10분의 1과 루트 7분의 1에 누가 더 큽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더 크니까. 네, 식 다 쓰기 귀찮으시면 이렇게 그냥 실내 구간의 길이로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뭐 시험장 가면 당연히 지금 풀이대로 풀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좌우 부등식 쓰는 것도 여전히 아직 헷갈리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써드리다 보니까 식이 좀 길어지는 것 뿐이에요. 1519번 이 정도는 네가 하세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알겠죠? 이게 쉬운 문제니까 네가 하시고 1523번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표본의 크기가 n이고 실내도 95% 밑에 찾아보면 1.96으로 계산되어 있죠. B-A 값을 구했다는 얘기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했다는 뜻이죠.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 2 곱하기 K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게 11.76 그럼 이걸 계산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그게 얼마냐면 3이에요. 두 번째 식. 뭐 구하는 문제냐면 이거를 구하는 문제죠. P 표준화 M 플러스 5.88 마이너스 평균 M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결론은 P, Z 5.88을 3으로 나눴을 때 이게 루트 n분의 시그마 3이었으니까 3으로 나눴을 때 확률값이죠. 그럼 P, Z가 1.9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이게 1.96일 수밖에 없는 게 확률값에 표준화된 오른쪽 끝값에 나와 있는 숫자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지금. 딴 게 나와 있으면 딴 게를 써먹을 텐데 하나밖에 안 나와 있는데 딱 안 나와 있으면 못 쓴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둘 중에 하나로 보통 이런 확률 문제, 통계 문제를 보게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시험 볼 때 선생님들이 시험지하고 따로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복사해서 주실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아예 지금처럼 문제 자체 이렇게 값만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 값이 없으면 못 푸는 거야. 정규 분포표를 누가 외워? 어떤 사람이 그걸 외우고 있어요? 몇몇 개는 외우겠지. 아주 자주 나오는 뭐 95%라, 뭐 99%라, 아니면 자주 나오는 뭐 1, 1.5, 2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외우는 애들도 있긴 있는데 외우지 마. 쓸데없는 짓이야. 그런 거 외울 시간 딴 걸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표를 주거나 아니면 이게 문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평균은 M 신뢰도 R%, 이게 퍼센테이지 안 나왔죠? 딴 문제들은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가 1이랍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B-A 2 곱하기 1.96, 2.58. 근데 그거는 몇 퍼센트인지 신뢰도가 나와야 되잖아.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K라는 변수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미지수를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n분의 4분의 시그마 표준편차 4죠?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 값이 1인 거니까 따라서 K값은 2분의 1 이렇게 보여줘요. 됐니? 두 번째
같은 신뢰도라는 얘기는 R%를 말하겠죠. 똑같은 신뢰도니까 R%로 신뢰 구간을 계산했는데 D-가 2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는 n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n값이 16이었는데 이제는 n값이 16이 아니고 모른다는 얘기야. 어쨌든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D-C 값을 계산하시오. 2 곱하기 K 같은 신뢰도니까 K 값도 똑같을 거 아니야? 2분의 1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는 같겠죠. 신뢰도가 똑같으니까 4. 그 값이 2. 약분하고 따라서 n값은 2. 이렇게 n값이 구해지게 됐어. 네, 5문제부터 합시다. 어느 공정에 생산되는 A 제품의 수명은 이걸 따른답니다. 신뢰도 95% 추정했을 때, 자,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표본 평균과 모 평균의 차이, 이거 그 전에도 한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표본 평균과 모 평균의 차이. 이게 앞쪽에서 이제 이게 우리가 모 평균의 이게 추정 파트 들어가기 전에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이쪽에서도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잠깐 개념을 살짝 정리하고 갑시다. 이거는 원래 어떻게 정리된 거죠? 표본 평균일 때는 Z란 거는 표준화가 된 거지. 원래 표준화되기 전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n 이걸 계산한 거죠. 책에서 보통 이걸 이제 뭐 R% 그래서 100분의 R, 100분의 알파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알파 퍼센트, 아까 좀 전에 알파 퍼센트가 있었죠? 100분의 알파. 이게 100분의 알파. 잘 봐야 된다. 이거 좀 이따 또 다른 문제랑 연결될 것 같으니까 이 유형에서는 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근데 절대값이 k 이하니까 이 절대값을 풀어내게 되면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의 값은 마이너스 k보다는 커 나왔고 k보다는 작거 나왔다. 이게 100분의 알파 이렇게 된다고요. 그 양면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하고 다시 x바를 넘긴 다음에 m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정리하면 네가 맨날 보는 이 식이 나오는 거야. 뭐 굳이 정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실 테니까 이게 나오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이런 관계식 있잖아요. 모평균을 추정하는 이 관계식에 나오면 여기 있는 K값이 최초는 여기서 제약됐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해하겠니? 여기 있는 알파라는 거는 신뢰도를 말하는 거야. 몇 퍼센트라는 신뢰도를 말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럼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하기 전에 여기서 한번 이거를 생략하지 말 거랬군요. 여기서 그냥 뭐만 곱하냐면 여기서 루트 n분의 시그마만 곱해보세요. 양변에. 그러면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지죠? 이런 다음에 양변에 x바를 빼주고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면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쪽에는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어차피 좌우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x바 마이너스 m의 절대값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저 가로 안을 여기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것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 부분 얘를 뭐라 부르죠?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라고 부르죠.
됐니? 뭐 바뀌어도 돼, 앞뒤가.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 이것도 똑같은 말이니까. 어차피 절대값 씌워놨기 때문에. 차이는 절대값 씌웠기 때문에 뭐 앞뒤 순서는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해했어요? 그럼 잘 봐야 돼.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값을 정리하는 뜻이야.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를 정리하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이 단어가 보이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게 떠올라야 돼.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야. 아시겠어요? 물론 이 값 이하의 값을 갖긴 하겠지만 일단 저게 떠올라야 된다고. 다시 앞으로 가서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차이 이 단어를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 그게 5 이하 이렇게 된 거야. 개념을 알면 일일이 식을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죠. 숫자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95%에는 1.96을 계산하시고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은 안 나와 있고 시그마 여기 나와 있죠? 50. 이게 5 이하 1 확률값이에요. 이 부등식을 정리하시면 이제 n값이 나오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1533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풀어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다 그런 식이니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 그러니까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떠올라야 되고 걔가 모표준편차 시그마죠. 시그마의 4분의 1 이하가 된다. 그런 식이에요. 숫자 갖다 끼시는 겁니다. 99% 3으로 쓰라는 얘기죠. 2.58이 아니고 3 곱하기 루트 n분의 안 나와 있어요. 시그마 또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오른쪽에는 시그마랑 약분이 될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루트 n분의 3이 4분의 1 이하가 되는 이 부등식을 푸시면 n의 범위가 나올 거고 거기서 이제 최소값 찾으시면 됩니다. 됐지? 앞으로 이 단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를 보면 이게 떠올라야 된다. 혹은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써도 이게 떠오르는 거야. 알겠죠? (1534번) 어느 공장에 생산하는 제품 A는 다음과 같이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표본의 크기가 49이며 실내 구간이 다음과 같을 때 이것도 이제는 안 해봐도 이제 느낌이 와야 되잖아.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자 봐봐 위아래식을 잘 보면 결론은 얘가 이거라는 거잖아. 얘네들이 서로 같다는 거잖아. 이제 식을 이제 쓸 필요 없어요. 눈으로 보면 아 뒤에 있는 부분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니? 그럼 이제 숫자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보니 7분의 0.98 시그마는 k 곱하기 이게 실내도가 안 나왔으니까 k는 모릅니다. k 곱하기 루트 49 7분의 시그마 그럼 77 지워지고 시그마 지워지니까 k 값은 0.98이 되겠네. 자 뭐라고? 이 k가 뭐라고 그랬지? 이거라고 얘들아 이거라고 얘가 100분의 알파 퍼센트를 말하는 거야. 이거 잠깐 설명했잖아. 여기서 여기 있는 k가 여기서 나온 값이고
그때 신뢰도는 100분의 알파 퍼센테이지로 계산이 된다고요. 조식 짬날 때마다 한 번씩 연습으로 써보도록 하세요. 그럼 여기 있는 K가 실제로 이 값을 말하니까 P 절대값이 0.98 이하일 확률값이 100분의 알파라고. 됐니? 얘는 좌우 대칭이잖아, 이렇게. 마이너스 0.98부터 플러스 0.98까지 계산한 게 100분의 알파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만약에 반만 계산해보면 2 곱하기 P 0 이상 Z가 0.98 이하일 확률값이 100분의 알파라고. 근데 지금 이 값이 얼마죠? 여기 나와있잖아요. 0.340. 그럼 2 곱하기 0.340이니까 100분의 34. 이게 100분의 알파. 따라서 알파는 6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 헷갈리시는 분,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비슷한 문제 이용일 테니까.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균포. 그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죠. 신뢰도 79.6% 됐니? 신뢰도 나오면 식이 어떻게 써진다고요? P 절대값 Z가 어떤 특정 숫자 이하일 확률값이 100분의 79.6 이렇게 된다고. 됐니? 그러면 2 곱하기 P Z가 K 이하일 0보다 커 나왔고, 이거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이렇게 좌우 대칭 형태로 그려진 게 이게 100분의 79.6 이렇게 된 거란 뜻이에요. 지금 반만 계산해보면 0 이상 Z가 K 이하일 확률값은 이걸 6으로 나누는 거니까 2로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될 확률값은 여기다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100분의 2분의 1 곱하면 얼마죠 이거? 39.8 됐니? 이게 얼마야? 0.398 이렇게 된다고. 0.398을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 그때 Z값이 이거란 얘기잖아. 따라서 K값이 1.27 이렇게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됐니? 자, 색깔 구분할게요. 두 번째, 여기입니다. 신뢰 구간의 이 79.6%의 신뢰 구간을 L이라고 부르는데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나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거지? 그럼 L은 2 곱하기 K가 얼마라고? 1.27이라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L 값이라고. 근데 우리는 2L을 알고 싶은 거야. 2L을 구하려고 하니까 여기 양변에 2를 곱하죠? 근데 2를 의미 있는 데다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 데나 곱하지 말고. 2를 여기다 곱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 2를 곱하면 2.54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됐니? 자, 그럼 이게 뭐라고? 이게 K값이라고. 여기도 K값이라고. 그치? K를 알았으면 다시 뭐가 떠올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K는 절대값 Z 오른쪽 끝값이 이 K값이잖아요. 됐니? 그때 뭘 2L일 때 뭐 알파를 구하라는 얘기는 뭘 구하 2L일 때 알파를 구하라는 얘기는 실내 9를 구하라는 얘기지. 이게 100분의 알파 이렇게 된다. 됐지? 똑같아요. 2 곱하기 P 0 이상 Z가 2.541 확률값이 100분의 알파가 된 거니까 여기다 양변에 이쪽을 계산해야 되겠죠? 여기를 계산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네요. 0 이상 2.542하고는 0.4945. 그럼 2 곱하기 0.4945가 100분의 알파랑 같고 양변에 100을 곱하게 되면 알파는 2 곱하기 49.45 이걸 계산하면 얼마니 이게? 98.9 이렇게 되나? 나처럼 이름이 우리가 기억나는 거 이런 아마 잘하지. 조용한 거 이름이 교수가 뭐예요? 진짜 이거 왜요 이러고 그게 끝이야. 나오면 딱히 안 정리되셨나요? 네, 선생님 마지막에 기침 조심해서 자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복습 79.6% K값 아직 모른다는 얘기도 안 나와 있으니까 K값을 모르는 상태니까 신뢰도가 나오면 분명히 이런 관계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절대값 Z가 K 이하일 확률값이 100분의 79.6. 이건 좌우 대칭이니까 0에서부터 그리는 걸 0에서부터 표현을 해야 표준 정규 부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만 계산한 거의 2배가 이 값이 될 테고 1로 넘겨서 계산해 보면 PZ의 값 0에서 K 값이 이렇게 0.398이 됩니다. 근데 이 확률 값을 이제 정규 부표를 보고 찾아보니까 여기 있더라는 얘기죠. 그럼 이 K 값이 얼마까지 갈 수 있냐면 1.27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K 값이 1.27임을 알아냈고, 이제 책에 보면 이랬을 때 이 79.6%의 실내 구간의 길이를 L이라 불렀어요. 근데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지 않습니까?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L의 값은 2 곱하기 K 값을 구했으니까 이 K 값을 다 대입한 겁니다. 1.27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과 시그마는 안 나와서 그냥 쓴 거고요. 자,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인데, 길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이 L의 값을 구하라는 뜻이면, 이 L일 때 이 L일 때 실내 도값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L에다 2를 곱해서 2L을 만들었는데, 이 2를 곱하는 과정에서 무의미하게 2를 곱하지 말고, 유의미하게 2를 곱하는 방법은 요 가운데다 2를 곱하면, 앞에는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할 때,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기본 공식이잖아. 그럼 가운데 껴있는 이 숫자가 K 값을 말한다고. 그럼 또 다른 K 값을 알아냈죠. 그럼 이 K 값을 가지고 이게 바로 또 올라야 된다는 뜻이야. 절대값 Z가 2.54 이하일 확률 값이 100분의 알파가 되더라. 그럼 또 절반 계산해주고 넘겨서 계산했더니 지금처럼 여기 나오죠. 0.0에서부터 Z가 254까지의 확률 값이 이렇게 되니까 2 곱하기 요 값 대신에 0.4945를 집어넣고 알파 값을 구하면 알파 값은 0.4, 그러니까 49.45에 2를 곱한 값 98.9%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이 마지막 문제가 기존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웬만한 신뢰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포인트를 다 담고 있는 그런 좋은 문제인 것 같으니까 연습을 좀 잘 해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 옳은 거를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높아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범위값이 커진다는 얘기지. 95%보다는 99%가 범위가 더 넓잖아. 그럼 당연히 신뢰도가 높아지면 실내 구간의 범위가 넓어지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도 길어지겠죠. 이건 당연히 맞는 답이고 그런 거 씻으면서 할 여유는 없습니다. 니은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실내 구간은 길어지나?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 분수값이 작아진다는 뜻이야. 그렇잖아? 분모가 커지니까 분수값은 작아지겠지. 분수가 작아지면 적게 더하고 적게 빼니까 구간이 짧아. 그러니까 실내 구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고 실내 구간이 짧아지는 거죠. 근데 얘는 틀린 답이 되고 모평은 n값이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질 때 실내 구간과 모평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k값과 저기 있는 n값이 결정하는 겁니다. n이 좀 전에 한 것처럼 n이 커지면 실내 도가 줄어들고 실내 구간의 길이도 짧아지고 k값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실내 구간이 커지고 실내도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모평과는 아무 관계 없다. 기억만 맞는 답이다. 1542번. 자, 두 개를 나눠놨죠. 이런 문제일 때는 뭐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면 좋은데 아니면 식을 좀 간단히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자, 모집단 A에서 A의 표본의 크기는 N1이고 모집단 B에서의 표본의 크기는 N2입니다. 각각 표본 평균을 XA바, XB바 두 개로 나눠놨죠. 기억
M1과 M2는 여기를 말하죠. A에 대한 모평균, B에 대한 모평균을 말해요. 모평균이 서로 같으면 표본 평균도 서로 같다. 이건 맞는 말 아니야? 왜, 우리가 이걸 배웠잖아. X가 정규분포를 따라.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라요. 평균 M, 표준 편차 시그마 제곱을 따라. 근데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뭐가 안 바뀌죠? 평균은 똑같잖아. 표준 편차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지. 됐니? 따라서 표본 평균의 평균값은 모평균과 동일하다고 배웠잖아. 그럼 모평균이 같다는 뜻은 당연히 표본 평균도 같겠죠. 니은 x, b 바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근데 x, b 바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b에 대한 정규분포 평균은 똑같은데 표준 편차는 루트 n 2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거를 따르겠지? 이게 원래 시그마잖아. 이게 원래 b의 시그마예요. 그 시그마를 루트 n으로 나눠야 된다고. 근데 루트 n을 안 나눴네? 그래서 이유는 틀린 거죠. 밑에 이게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있어야 맞는 거죠. 루트 n2가 1이 아닌 이상은 저기 있어야 됩니다. 자, 디귿. N1이 4N2와 같을 때 M1의 신뢰도 95% 다음과 같고 M2의 신뢰도 95% 다음과 같을 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역시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B-A B-A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1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D-E는 B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한 거니까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2분의 시그마. 그래 보면 N1의 값이 4N2와 같죠? 여기 자리 대신에 4N2를 대입한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도 시그마 틀리네요. A는 시그마인데 B는 시그마가 2분의 시그마네요. 여기를 2를 안 썼네요. 2분의 시그마가 B에 대한 표준 편차예요. 문제가 얘네들이 같냐고 물어봤으니까 얘랑 같은 게 뻔하고 결국은 얘네들이 같으냐고 물어봤는데 루트 4n2분의 시그마랑 루트 n2분의 2분의 시그마랑 같으냐고 물어봤죠? 같지 않나요? 어차피 이게 루트 4가 2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내항의 외항, 이거 정리해보면 2 루트 n 2분의 시그마가 되고, 이것도 내항, 외항 곱하다 보면 2 루트 n 2분의 시그마. 서로 같네요. 디귿 맞는다? 그럼, 네, 기억 맞고, 니은 틀렸고, 디귿이 맞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통계적 추정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통계는 이제 앞쪽에 그 정규분포, 예전에 수업을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다시 풀어봐야 되는 그 부분 설명해드리고,